개장이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구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두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바로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방산주 장 초반 강합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2월 28일 있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른바 파국으로 끝났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광물 협정에 서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수습하려고 힘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전면 중단을 검토 중이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산주 장 초반 흐름 좋은데 어떻게 전략을 또 짜봐야 할까요? 우리가 이 파국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파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거는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다. 좀 이렇게 생각.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회담 이후로부터 이제 결정되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젤렌스키 대통령 저렇게 전쟁을 강하게 부추기지 않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선 순간도 딱 그 단어를 얘기했었을 때였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너희가 미국 너희가 물 건너 있다고 지금 전쟁에서 안전한 것 같지? 너희도 언젠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어요. 이거 굉장히 무리한 발언인 거 서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딱 나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됐다. 그래서 유럽 가니까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달래주지만 결국에는 무슨 얘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패싱하고 미국이랑 러시아랑 3자 회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방산주들, 조선주들 다시 한번 힘 실으면서 새로운 또 기회가 좀 탄생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거는 그래서 휴전 협상 안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나올 겁니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중요도는 이제부터 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젤렌스키가 지난번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 캠프 쪽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었냐라는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이미 적개심은 높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빠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손잡는 모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중국이랑 러시아랑 손잡고 있지 않냐? 그게 아니라 러시아랑 미국이랑 에너지 기준으로 새로이 편제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 협상이나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미국이 그럼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자주 국방력을 올려야 된다. GDP 3에서 5%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방산주들이 강세인데 전일장 기준으로도 일본 증시의 방산주, 유럽 증시의 방산주 모두가 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라인메탈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가을의 그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13.8%인데 라인메탈 주가로까지만 좀 비교를 해보면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인메탈 주가가 좀 쫓아가는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라인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고가를 뛰어넘었습니다. 전거래일 기준으로 13%가 넘어갔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고가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실 텐데 자, 빠르게 한번 비교를 만들어 드릴게요. 라인메탈입니다. 라인메탈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비교를 해볼게요. 저는 오늘장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한가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야 돼요. 최근에 라인메탈과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은 완벽하게 1대1까지는 아니어도 쫓아가는 모습이 확인은 되실 겁니다. 주가 자체가 그런 지난 고가 내지는 돌파하는 모습까지는 나와줘야 된다. 라인메탈 필두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미 15%죠. 그러니까 방산주랑 조선주들이 명확해요. 조선주들 지금 뭐 LNG 관련된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방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주들은 왜요? 이미 LNG나 벌크 선사 관련된 수주 건설이 이미 꽉꽉 밀려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좋아져야 되는 거 방산밖에 없잖아요. 함정, 미국에 대한 함정, 유럽 같은 경우도 함정 투자 안 하지 않을까요? 할 겁니다.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군비 쪽으로만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방산주와 조선주들이 그래서 강할 수밖에 없다.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하나그룹주 있죠? 하나시스템 한번 보실게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5%입니다. 8.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장주가 지난 고가 근사치가까지 이미 넘어갔네요. 하나시스템 이런 하나 관련주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가야 됩니다. 오늘 장에서는 일단 당장 오늘 장 초반 속보로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면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 방산주들이 오늘 장의 주도주다. 이전에도 주도주였고 오늘도 계속해서 주도주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건 반도체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반도체가 눌렸었을 때 방산과 조선주들이 항상 그 사이를 채워주는 모습들이 언제나 있어 왔기 때문에 방어주적인 측면으로도 가격적인 매력도도 높았던 만큼 지금도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장 기준으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면은 전거래일 이상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강하게 매물대가 지금 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부터 그런 바닥 잡고 돌리면서 그러면 단기 조정폭만 뭐 32,000원이나 33,000원 구간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돌리면서 더 간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이런 주도주에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강조드린 이 방산주 오늘 또 새로운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후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산 관련주 굉장히 포트 안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도 편입했던 종목 중에 다뤄주셨는데 저희 한화 식구들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한국항공우주도 함께 담았었습니다. 2월 14일에 매수했던 한국항공우주 현재 수익률 23.3%. 2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걱정 없을까요, 그럼? 네, 저는 일단 아직까지도 7만 원을 좀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방산주들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원래. 네,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이제는 그 미운 오리 새끼조차도 네, 비싸다. 아직은 더 가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나 봐요. 네, 네. 괜찮습니다. 다시 예뻐지셨습니다. 네, 예뻐졌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너무 웃으면 안 되는 날인데 오늘. 자, 그래서 어찌됐든 방산주들 같은 경우 이런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한다라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아직까지도 갈 길은 더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유인기냐 무인기냐 따지는 것도 분명하겠지만 여기서 아직 안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풍산이라는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자,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5.6%가량의 상승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에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풍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자재와 관련돼서는 정말 시장이 재밌습니다. 뭐 이 부분까지 넓게 가면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무료 방송으로 넘기기로 하도록 하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무인기 쪽이다라고 박격포 쪽이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풍산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레벨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니 아직 방산주들 이런 저렴한 종목들 관심 있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산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가스관주 흐름도 함께 지켜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는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사이버 공격 작전을 중단하고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 운영을 재개하는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가스관주 역시 항상 짚어주시는 것처럼 어쩌고 스틸 이 친구들 봐야 할까요? 이 어쩌고 스틸들은 제가 진짜 거의 한 반년간 미뤄온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대선 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말씀드려온 종목인데 아직도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1차적인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룬 상황이지만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노르드 스트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하는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중국을 좀 고립시키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손잡는 걸 원한다 이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나쁠 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전쟁 오래 해봤자 손해보는 거는 미국이랑 우크라이나예요. 돈 많이 쓰는 게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 내에서 그러면 안정적으로 러시아의 이득을 가져다 주는. 러시아는 이미 지금 중국과 지금 천연가스 공급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유럽이 지금 경기적으로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 인플레이션이에요.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원래 천연가스 발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만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가 그 아마 대표적인 지금 경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안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방산주들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증시나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철강 관련주, 관광 관련주들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인 만큼 이제 1차적인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00원을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 지금 밑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휴스틸조차도 현재 5,600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철강 관광 관련주들, 유종관 송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붙어 있어요. 지금 계속 관세 우려감이 강한 상황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게 과연 강점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달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분명히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기대감, 캐파치가 그걸 모든 것을 해소를 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생산 공장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수출 비중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파 확장성이 크다는 게 지금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인 겁니다.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노르드 스트림 2 다시 그리고 알래스카 개발까지
캐나다랑 미국의 송유관 개발 사업까지도 큰 사업권들이 지금 정말 질비하게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종목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는 구간입니다. 조선주, 방산주들이 이 바닥권에서 이미 랠리를 보여준 지는 한 2, 3개월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주도주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껴간 게 이 바로 스틸 종목들입니다. 세아강지주도 있긴 합니다만 세아강지주는 너무 그 분할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휴스틸, 넥스틸 이 두 종목 위주로만 좀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넥스틸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차트 기준으로 보면은 이 종목들 정말 그 대왕거래 테마로 안 좋은 소식들 굉장히 많고 급락도 여러 차례 있었고 합니다. 다만 지금 넥스틸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난 앞선 대왕거래 테마만큼의 상승분은 이미 한번 돌파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이 앞선 저항대들 특히나 12,500원 근사치 값입니다. 이 위로만 안정적으로 마감을 해준다면은 충분하게 추가 돌파 가능성은 더 높아져 있다. 최근에 이런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위주로 쫓아가시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장중 같은 경우는 일단 5일 이동평균선과 갭을 많이 벌려놓은 상황입니다. 이평 갭을 많이 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속도 조절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눌렸다 천천히 올라가느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계속 간다는 점. 특히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넥스틸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거래일 기준에 하락 장세가 굉장히 심화된 구간이었잖아요. 그 구간에서도 불구하고도 외국인과 기관계들이 개인들의 매도세를 다 받아먹었어요. 그럼 어떨까요?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휴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스틸도 한번 보실게요. 휴스틸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 기준으로 개인들의 매도세가 어마무시하게 강했어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받아들이면서 오늘 휴스틸은 어떨까요? 넥스틸과 키 맞추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자리가 돌파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000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 뭐 가격 조절 내지는 이게 시간 조정 기준으로 기간 조정 기준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좋은 기회 구간으로 평가를 내리시면서 가야 된다. 제가 예전에 휴스틸 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5,000원 넘어가서 10,000원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과거 큰 흐름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종목들 지금 정말 저렴한 상황입니다. 22년도 고가치 당시에 8,200원을 넘어갔었어요. 앞으로 1년 내, 2년 내까지 계속해서 이 철강 그리고 가스관 개발과 같은 뉴스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아직도 싸다라는 평가를 저는 내리고 싶기 때문에 더 가자. 10,000원까지도 충분히 더 올라가는 모습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틸과 휴스틸 아직도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세 번째 이슈로는 음식료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중국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식품주가 장 초반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부과하면서 중국도 농산물과 식품을 위주로 보복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편입했던 풀무원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2월 6일에 매수했던 풀무원 수익률 46%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미 19,000원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쳤는데 지금 18,000원 지금 지지 라인은 크게 기술적으로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고가의 기술적 매매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 기준이 3조 넘었습니다. 3조 클럽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던 만큼 지금 상황에서 나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 우려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 내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하락분이 나오는 건데 풀무원 같은 종목이 오히려 우리 기준에선 좋습니다. 음식료 기준으로 관세 맞을 확률은 굉장히 낮죠. 낮은 상황에서 가격적인 메리트, 경쟁력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풀무원이나 이런 기업들이 진출한다. 요새 미국에서 덤플링이라고 안 하고 만두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CJ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풀무원 기준으로는 나쁠 게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온 모습들 때문에라도 3월 달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4월 달은 좀 조심을 하자. 그래도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로봇주들 같이 PBR이 아예 40, 50 넘어가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너무 빠른 속도 내로 올라온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오케이. 기술적으로 더 갈 수 있다. 2만 원까지도 일단 더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그러면은 4월 넘어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조심은 해야 된다. 이 기업들 특히나 실적 위주로 올라가는 기업들 풀무원이나 방산주,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비교해 보시면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이야기할 게 공매도 재개잖아요. 네. 어떡합니까? 이거 걱정감 있잖아요.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실적 안 나오는데 고가 PBR이나 PER 높은 종목들을 걱정하셔야지 이런 종목들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라도 좀 눌린다라고 하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앞으로 그럼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 구간인 15,500원 내지는 16,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인 안정적인 트레이딩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나 바이오주들 이 종목들 특히나 이제 매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 강한 거는 지금부터 보시면 10년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4.2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토픽이 뭡니까?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요. 그럼 원래 식품주 못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금리 섹터잖아요. 저금리 섹터로 오히려 들어가기 때문에 바이오나 이런 음식료 내에서도 특히나 실적 지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레벨업 할 가능성, 안전자산으로 시장 자산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관세 전쟁과 관련된 뉴스도 이야기가 나왔죠. 미국산 대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만큼 관세 매긴다라고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 다시 부각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식품주들 그럼 나쁠 게 없겠죠. 근데 다만 이 완벽하게 대두 쪽으로만 본다면 미래생명자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권에서 4.5% 오늘 최대 6.7%가량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오늘장에 그런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이 저는 좀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점은 유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 원자재는 못 갑니다. 그런 좀 약간의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개별 이슈가 있다면 개별 이슈로 좀 수급이 붙는지 확인하시면서 트레이딩 정도 이어가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 전해드리면서 식품주들 아니면은 이렇게 좀 굉장히 지금 최근에 매크로가 복잡하면서 네. 시장에 트럼프가 입 한 번 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시장 위에서 오늘 또 무료 방송에서 잘 많이 좋은 정보 준비해 놨으니까 이따가 마저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품주 그 안에서도 풀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와 우리 시장의 움직임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 앞서 한번 예고를 해주셨는데 방산주 가운데서 오늘 들어가 볼 종목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제 대장주들이 있다면은 대장들의 공급하는 공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특히나 지금은 일단 먼저 선행적으로 유럽향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현재가 57,6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 종목은 i3 시스템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어디 뭐 반도체 종목 같아요. 네. 근데 방산주입니다. K2 전차에 영상 센서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주항공 측에서도 지금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쁠 게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그리고 현대 로템과 여러 곳에 함께 협업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의 파국으로 치닫는 이번에 회담으로 인해서 유럽이 GDP 2%, 3.5%까지 국방비를 확산해야 된다. 우리가 모두가 얘기했었던 휴전이 나오면은 국방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라는 우려감을 싹 없앤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 특히나 유럽향의 수출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장에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밑에 있는 부품 관련주들도 지금 충분하게 반등을 할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 또 이제 폴란드, 프랑스에 방문해서 K2 그리고 2차 수출 계약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미 나가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방산과 조선에 대해서 세일즈를 잘 해줘야 됩니다. 외교부 장관이 이제 먼저 나가서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정권 내에서도 좀 빠르게 안정화 구간이 나와서 추가적인 수출 계획까지 발표가 되고 하는 내지는 수출입은행에 좀 이 지원까지 더 열어준다면은 지금 방산주들은 더 날개를 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밑에 있는 부품사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자,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 차트 흐름 저희가 편입했었던 하나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 28일 기준으로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시세를 붙이려면은 오늘자 위에 고가입니다. 59,800원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만 해준다면은 충분하게 시세 돌파할 가능성 높다. 방산주들 지금 다시 달릴 구간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는 지난 고가 66,200원 돌파 나오는 69,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난 저가입니다. 지난 28일 저가 이탈 나오는 54,800원으로 제시해드리니까요. 지금 시장을 버티는 것은 조선 방산이라는 점 꼭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3 시스템 특히나 K2 전차로의 영상 센서 산업 영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오늘장 빠르게 움직였던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3월의 첫 거래일 고민이 정말 깊어지는데요. 오늘장 남은 대응도 멜기언트 TV와 함께 성투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